네, 우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AI 연구자를 위한 클로드 코드 실전 활용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발표는 클로드 코드 뭐 설치법이나 뭐 기본 사용법 같은 거는 다루지를 않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런 연구 워크플로우에 클로드를 어떻게 녹여 넣을지 그 방법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클로드를 그 채팅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클로드 코드를 써야 되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구자로서 디렉토리를 좀 보면 한 폴더 안에 이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도는데 챗 기반 도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 레포 안에 50개의 파일을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에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파일 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매번 그 첨부 파일로 첨부해서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간 클로드 코드의 좀 확장편으로 클로드 MD 파일이나 뭐 스킬들, 서버 에이전트, MCP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로드를 이렇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냥 채팅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거를 뭐 복사해서 뭐 붙여넣기 해서 코드를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킬이나 클로드 MD까지 사실 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클로드의 기본 성능이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매번 이제 내가 어떤 포맷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세션이 다른 세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갑자기 이제 들쑥날쑥한 아웃풋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될 때 뭐 이전 형식대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요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걸 이제 스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상태를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위로 올려서 클로드를 그냥 범용 챗봇에서 그런 여러분 분야의 그런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바꾸는 네 가지 도구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스킬들을 중심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표가 이렇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그 클로드 MD 파일은 프로젝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사실, 뭐 이 레포는 뭐 히드라를 쓴다, 뭐 인용은 뭐 이걸 사용을 한다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놓으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절차는 이제 스킬로 만드는 겁니다. 뭐 실험 로그 정리, 뭐 릴레이티드 워크 초안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포맷으로 할지를 한번 여기에 넣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이 스킬들을 읽고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분리가 필요한 작업들은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뭐 100개 논문의 앱스트랙을 훑어야 된다면 이거를 이제 메인 컨텍스트, 그러니까 메인 클로드 모델이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제한된 컨텍스트 내에 그런 100개의 논문을 거친 그런 컨텍스트로 사실상은 필요 없는 컨텍스트들로 채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메인 컨텍스트에 다 넣지 말고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 데이터는 이제 MCP를 활용을 해서 뭐 아카이브나 뭐 사이트, 뭐 제트로, NDB 같은 외부 도구와 연결할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부분은 이제 스킬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스킬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시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뭔가 일관된 결과로 연구의 재현성을 확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만요. 뒤로 안 돌아가네. 네, 그래서 이제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은데, 왼쪽에서 이제 뭐 300줄짜리 클로드 성격 설정이나 뭐 친절하게 학술적으로 등등 뭔가 좀 추상적으로 질문 그 요청을 하는 거는
토큰만 잡아먹고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만 봐도 한 세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주 바뀌는 정보 그런 것들은 클로드 MD 파일이 아니라 뭐 노트나 이슈 트래커에 적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스킬로 분리되어야 할 절차들을 길게 기술하는 거는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오른쪽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 실제 스킬들의 활용 예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클로드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한데, 일단은 뭐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실 것 같아요. 뭐 이 코드에서 OOM 에러가 나는데 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이 논문 앱스트랙을 한국어로 요약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요청만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요청들은 사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가 읽어야 되는 논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매 요청을 이렇게 긴 문장으로 요청을 하는 게 사실 불필요한 작업인데, 그 불편함을 지금은 아마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클로드에게 하는 부탁 중에서 내 요구사항을 매번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게 바로 스킬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킬을 안 만들면 무엇을 놓칠 수 있는지 표로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좌측에서 이제 채팅 방식으로 하면 매번 200에서 500 토큰을 써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일관성은 이제 매번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들쭉날쭉 할 수 있고 실수 빈도도 높아집니다. 근데 스킬로 만들면 그냥 정리해줘 라고만 해도 그 스킬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스킬을 써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논문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그 스킬 MD 파일에 언제 이걸 호출을 할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스킬들을 알아서 훑어서 필요한 스킬을 써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리해줘 라고만 해도 항상 똑같은 매번 일관성 있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자 여기는 이제 개발자분들보다 뭔가 연구를 희망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제 패키징 할 만한 작업을 분야별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글쓰기라던가 아니면 뭐 실험 관리, 뭐 페이퍼 읽기, 뭐 데이터나 워크플로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만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에 이 실험 로그 정리나 그리고 릴레이티드 워크, 그리고 페이퍼 리뷰, 그리고 데이터 인제스트 정도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킬의 4가지 구성 요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좀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이 디스크립션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클로드가 언제 이 스킬을 호출할지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쓰면 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페이퍼 헬퍼 정도라고 하면 이 페이퍼를 뭐 써달라는 건지 뭐 읽는데 도움을 달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름만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뭐 이 키가 들어오면 뭐 릴레이티드 워크, 레이텍스 단락을 생성처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전 예시는 이 실험 로그 정리인데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뭐 매주 이게 실험 로그 정리를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뒤로 갈수록 이게 실험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어떤 실험 결과인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실험 로그 정리는 필수적인데, 이제 매주 실험 로그를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실험 로그를 되게 일관적으로 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 가독성 있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들쭉날쭉한 결과로 나왔을 때 걔를 하나하나 디테일적으로 수정을 시키다 보면 시간도 오래 들고 이제 그런 토큰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킬로 만들면
좋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related work 초안 작성인데 뭐 이거는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더 설명할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과 이 프로시저랑 돈트를 잘 작성을 해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리뷰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킬을 처음 만들 때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리거가 좀 모호하면 클로드가 호출을 하는데 좀 잘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에 단순히 논문 작업 도와줌이라고만 쓰면 이제 클로드가 언제 호출할지 몰라서 이게 불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아카이브 URL이 뭐 페이스트 되거나 아니면 뭐 논문 정리라고 요청 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야 정확히 내가 원하는 데에 정확히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차가 너무 길고 좀 추상적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좋은 릴레이티드 워크를 작성한다 라고 쓰면 좋은 게 뭔지 클로드가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좀 다르게 클로드가 해석을 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6단계에서 10단계로 쪼개고 좀 구체적인 지시를 작성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don't 섹션이 don't 섹션을 작성을 해놔야 좀 유연하게 클로드가 유연하게 해석해서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메일의 원격 GPU 워크플로우라고 했는데 뭐 실제 사용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자의 실제 작업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왼쪽에는 이제 노트북 VS 코드를 띄워놓고 뭐 논문 레이텍스도 이제 노트북에서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연구실 GPU나 뭐 클러스터 그리고 뭐 거기 서버 상에 있는 뭐 학습 코드, 파이토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지만 여기서 클로드 코드는 어디에 깔아야 될까요? 실험을 돌리기 위해서. 노트북. 또 다른 얘기 있나요? 그럼 혹시 서버에 클로드 코드를 깔아보신 경험 있나요? 우진군? 왜 클로드 코드 아예 안 써봤나요? 아, 근데 그 아이프 서버에도 깔려 있던데요. 아, 그래요? 몰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거 아마 내가 간 건가? 아무튼 아니 근데 그거 다 똑같은 VPN으로 접속해서 그게 형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 그 형 계정으로 그래서 안 쓰고 있긴 해. 근데 로그인 안 해놓긴 했어 아직.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에 찾아봤을 때 클로드 코드가 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서버에 안 깔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컬에서만 돌리고 그 싱크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내 노트북과 서버 환경을 계속 동기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도 이제 연구실 그 서버에도 클로드가 깔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큐 서버는 되게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용자 홈이 따로 파져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사용자 홈 내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깔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냥 서버에도 깔려서 서버에서 직접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이걸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한번 깔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팀웍스가 뭐냐, 앞으로 이제 팀웍스가 좀 계속 나올 텐데, 팀웍스는 이제 터미널 멀티플렉서라고 그 SSH 연결이 끊겨도 서버의 작업 세션은 계속 살아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에서 SSH로 서버로 들어가서 그 팀웍스 섹션 트레인을 만들고 파이썬 트레인을 돌렸습니다. 근데 에포크 3까지 갔는데 로컬에서 SSH가 끊겼어요. 뭐 와이파이가 끊기든 노트북이 닫히든. 근데 그래도 팀웍스로 올려놨으면 서버의 팀웍스 세션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SSH 들어가서 뭐 이 명령을 치고 하면 계속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tmux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이제 끊김없이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측에 1번에 이제 SSH 세션이 있고 2번에 클로즈 세션이 있습니다. 이제 1번 세션은 내 노트북과 서버 사이의 그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근데 2번은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클로드 프로세스랑 그 안에 그런 대화 컨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 서로 독립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mux 없이 클로드를 띄우면 SSH가 끊기면 클로드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SSH로 들어가서 쉘을 열고 클로드를 띄우면 와이파이가 끊기면 SSH도 끊기면서 클로드도 중단돼서 그동안 하고 있던 작업들도 다 멈추게 되고 그런 대화 컨텍스트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공식 문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할 때 tmux로 올려서 클로드를 띄워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사용 패턴이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롱러닝 자율 실행 패턴 딸깍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내 도움 없이 알아서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클로드는 뭐 맥스 쓰시는 분들은 이 일주일에 이 토큰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돈 주고 너무 많은 토큰이 남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이건 태스크가 어느 게 더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롱러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적절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설명을 했고 클로드 MD 두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체인지 로그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클로드는 세션이 끊기면 모든 걸 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 클로드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뭐 언제 이걸 했는데 이걸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미리 명시를 해줘서 얘가 뭘 실패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해놔서 다음 세션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이 오라클이 없으면 클로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행 상황을 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가 자기 본인이 그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계속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그 롱러닝의 가장 위험한 그 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AI 연구 도메인별로 그 오라클 패턴이 있는데 뭐 논문 베이스라인을 재구현한다고 하면 오라클은 원 논문에 그런 테이블에 뭐 리포트된 수치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거나 뭐 모델 효율 개선을 할 거면 뭐 어큐러시를 유지하면서 뭐 레이턴시나 메모리가 줄었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좀 예시를 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스크립트고요. 그래서 이제 미니 데모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일단 금요일 오후에 6시에 SSH로 GPU 01번에 들어가서 tmux 섹션을 이제 베이스라인 리빌드로 만들고 클로드를 띄웁니다. 그래서 클로드 MD랑 체인지 로그를 만들고 이제 픽업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목표는 베이스라인 재구현을 하게끔 하고 원논문의 뭐 수치를 도달하는 게 목표다 작성하고 매 단위마다 파이 테스트를 돌리고 커밋하고 푸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막히면 체인지 로그에 질문을 적으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그 세션에서 나와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토요일 아침 되겠죠? 그럼 폰으로 그 GitHub 알림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클로드부트가 알아서 푸시한 커밋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뭐 세션 1에서는 뭐 리트리버 인덱스를 구축을 했고 뭐 세션 2에서는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매번 커밋할 때마다 그런 로그들이 남으니까 얘가 이제 클로드가 혼자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그런 결과 기록한 것들이 전부 다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딱 출근했을 때
다시 팀웍스로 그 세션에 가서 지금까지 진행 요약한 거랑 뭐 실패한 시도를 알려줘라 이렇게 던지면 뭐 체인지 로그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베이스라인 재구현을 한번 자기 혼자 하게끔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기 전 안전 체크리스트인데 네. 오라클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좀 정량적이고 자동 실행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